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이제 7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젠슨 황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를 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저 약간 특파원 느낌으로 이게 채팅창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데 요 이제 주주분이시고 보니까 약간 공급망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잘 못한다. 뭐 수요는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좀 돌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504달러선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6.97%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늘 아침에 굉장히 바쁘셨죠? 네, 엔비디아가 조금만 좀 실적을 빨리 해줬으면은. 그냥 장중에 좀 하지. 네. 항상 이렇게 장 마감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 끝나고 뭐 다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일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또 한눈에 확인해 볼 텐데 지수 움직임은 다 양호했고 네. 어제 사실 금 관련 ETF 네. 말씀해 주시고 국채금리 투자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국채금리가 또 오늘, 어떻게 오늘 하락했고 급락을 했죠. 네. 금은 또 올랐어요. 올랐고요. 물론 우리 대표님께서 단기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바로 반영이 돼가지고 좀 네. 신기했습니다. 아, 예, 다행이죠. 네.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한번 저기 표를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이제 S&P가 한 1% 정도 이상 오르고 나스닥도 한 1.59% 오르면서 일단 다들 한숨을 좀 놨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한 13bp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다들 이제 이제는 좀 국채 금리에 대해서 좀 이제 안정을 이제 찾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어제 좀 또 하락으로 지금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니까 반대로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해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아시다시피 다른 거보다 거의 엔비디아가 반도체하고 빅테크를 그냥 끌고 다 갔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어제는 이제 밤사이에는 더 강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마저 2% 넘게 그렇죠. 네, 함께 맞습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좀 약간 악화된 모습들도 나타났다고요.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맞게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수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7월 이제 신규 주택 매매는 이제 전월 대비해서 4.4% 상승했어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더 높았죠. 시장 예상치는 사실 마이너스 한 2.8%를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이제 기존 주택 매매하고 신규 주택 매매를 보면은 조금 이제 부동산 쪽은 그래도 이제 한숨 좀 돌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이제 S&P 글로벌에서 PMI 지수를 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제 종합 지수는 한 50.4로 그래도 이제 뭐 경기가 이제 불황 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보면은 지난달에는 52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락한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47이 나왔는데 지난달엔 49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서비스 이제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52.3이 나왔었는데 이번 달에는 51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PMI 쪽 그러니까 제조업 쪽에서는 약간 뭐랄까 계속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생각만큼 그렇게 소비만큼은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고 있다. 이제 이건 이제 보여줬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주간 원유 재고량이 나왔는데 이제 전주에 비해서 613만 5천 배럴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는 한 5,960만 배럴이 500 죄송합니다. 500 네, 500만 9,600만 배럴이 감소했는데 숫자 기니까 읽기 어렵네요. 더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전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 네, 감소가 되면서 그래도 좀 유가에 있어서 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맞아가는 네.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면서 딱히 이제 뭐 잭슨 미팅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영향을 줄 지표들은 아니지만은 시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맞춰 갖고 결국 시장은 연준의 이제 통화 긴축 우려는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결국은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빅테크하고 반도체를 모두 다 끌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이제 국채 수익률도 좀 상승이 이제 반락하는 여태까지 상승 기조가 좀 꺾이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시장의 반등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업종별 움직임 중에서 보자면 네.
빅테크 네. 기술주 네. 가장 큰 상승을 나타냈어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1등이네요. 1등이죠. 네, 어제 1등입니다. 한번 요 표로 한번 네. 볼까요? 어제 제가 S&P 500 이제 IT 지수에 있는 저 상위 종목만 한번 쭉 끌고 왔는데 엔비디아는 요 지금 뭐 한 3.17 나는데 사실 장외에서는 지금 11% 이상 올라 버렸고요. 여기 이제 엔비디아가. 요건 장내 이제 고가지만 제가 끌고 왔고. 엔비디아가 고점이 11%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예, 아까 지금 한 7, 8% 7, 8% 내려왔습니다. 오, 네. 그랬구나. 장에서 11%까지 올라왔다 지금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애플, 인텔 뭐 기본적으로 다들 3% 이상 지금 올라와 있고 네. 알파벳 뭐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는 4%까지 장외에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표는 지금 장내 것만 보여드리는데 네네. 이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 잘해요. 야, 이 정도 상태면은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IT 인덱스만 해도 지금 한 2.5%가 올랐고요. 아까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해도 네. 한 2.3%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결국 IT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빅테크하고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왔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 GPU 시장이 한 70%를 차지해요. 차지하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는 매출이 원래는 예상치는 한 111억 달러 이 정도 예상을 생각했는데 135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5%, 20% 정도 더 매출이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한 2달러 정도를 봤었는데 네. 2.7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0%가 더 올라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장중에 처음에 이제 한 3% 내에서 움직임이 있다가 결국 끝나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1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 7%로 좀 내려와 있는데 시장은 결국은 엔비디아의 현재 상황을 본다면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이제 포워드 PR이 이제 50배 안으로 좀 내려올 수 있다. 현재 한 60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했을 경우에 상승폭은 아마도 지금 컨센서스 시장 컨센서스는 한 540달러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저희는 한 550달러 정도까지 봐도 괜찮지 않겠냐. 네.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말고 종목 중에서 어제 이제 또 실적 발표한 데가 또 있어요. 같이 뭐 잘 하시는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네. 그래도 예, 주가는 한 2%대 이상 올랐고요. 저 엔비디아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네. 그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AI 이제 데이터 클라우딩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 회사 같은 경우가 어제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도 전반적으로 매출을 하고 영업이익이 한 10% 이상 나오면 예, 더 시장의 전망치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한 5, 6% 이상 또 올라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네. 이매너리님이 네. 재미난 글을 올렸었습니다. 엔비디아를 엔다르크 나스닥을 구하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러한 현재까지는. 네. 기세가 계속해서 엔비디아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세 전체 시장에 좀 우리 국장에서도 좀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주요 뭐 이평선을 약간 회복을 하려는 그쵸. 시도가 나타나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뭐 지수상으로 봐도 지금 S&P 500 지수 이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분명히 60일선엔 걸렸어요. 네. 예, 잠깐 밑으로 내려갔지만 60일선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120선이 이제 검은색 120선이 이제 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마주치는 선까지는 아마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회복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한 4,000 S&P는 한 4,400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잭슨홀 미팅이 한번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상승을 좀 상승에 대해서 이제 캡을 좀 씌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120선하고 이제 61선이 지금 거의 다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나스닥 같은 경우 오늘 좀 상승 폭이 이제 향후에는 조금 이제 잭슨홀 미팅의 시장의 어떤 결과를 좀 주목하면서 시장이 조금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빅스는 계속 떨어져요. 예. 그만큼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안정감을 찾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가 이제 16.97인데 오늘 15.98까지 떨어졌어요. 저희 예상은 한 15 밑으로 떨어지는 걸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정이 기본적으로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나스닥, 이제 S&P 지수가 한 4,400선에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어제 한번 눈에도 딱 보이게 한 파란색의 10년물 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꺾였어요. 네. 뭐 다들 뭐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시장의 상승을 조금 더 이제 풀어준 느낌이고요. 네. 이제 수익률이 이제 사실 지금 10년물이 4.196, 그다음에 이제 2년물 같은 경우도 4.971% 다시 이제 5%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20년물이 이제 옥션이 있었거든요. 그 경매가 있었는데 20년물은 사실 이제 4.992%까지 약간 좀 비싸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는 좀 체감 속도는 좀 어제 하루 한 이틀 정도 빠진 것 같고는 이제 단정을 하기는 그렇지만은 네. 일단 조금 이제 옥션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 분위기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 딱히 다른 뭐 변수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는 10년물은 한번 4.4%? 요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걸로 한번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도 테슬라도 한번 확인해 보자면 장중에도 올랐고요. 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오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딴 건 없습니다. 딴 건 없고요. 뭐 테슬라 한번 지금 차트 보시면은 네. 지금 뭐 장 후반에 지금 애프터와의 거의 한 3% 4%까지 올라갔고 한 240, 한 7, 8달러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특히 다른 변수는 없는 것 같고 계속 3분기 이제 사이버 트럭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영업 이익률보다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박리담매식으로 해갖고 파이를 더 키워나가는 그러한 이제 구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포워드 PR이 조금 더 내려왔어요.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그동안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한 260, 70달러까지는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건 그냥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그냥 테슬라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스노우플레이크도 시장의 네, 네.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네, 발표했죠. 네. 잠깐 제가 이제 한 2개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네. 항상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하면은 사실 뭐 세상에 혼자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야죠. 예, 같이 가야 예, 같이 같이 살아야 가야 되잖아요. 예. 멀리 간다. 그렇죠. 예. 예, 같이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항상 엔비디아 하면 2개 종목을 항상 언급을 해요. 첫 번째가 스노우플레이크인데 뭐 잘하는 이제 유니콘 기업이에요. 유니콘 기업이긴 한데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 AI 쪽 관련돼 있는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 회사거든요. 근데 지난 6월 달에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사실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고요. 뭐 가장 큰 것은 이제 이 회사가 만들어진 이제 플랫폼 중에서 그 대형 언어 모델,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LMM AI 모델인데 가능한 인간 언어에 가깝게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사람마다 다 말하는 방식도 다 틀리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것을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컴퓨터화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사실 이제 매출하고 이제 주당 순이익을 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주당 순이익 저희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보다 더 나왔고요. 이 주당 순이익도 한 2배가 나왔어요. 원래 0.1달러가 예상치였는데 네. 0.2달러가 나왔어요. 주당 순이익. 그래서 뭐 다들 이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지금 재무제표를 이제 하나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이제 먼저 차트 한번 보시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애프터마켓에서도 네네. 현재 3% 이상 네네. 강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다른 것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사실 약간 마이너스예요. 아직은? 오퍼레이팅 인컴이 아직까지는 그러네요. 마이너스예요. 예. 예, 요게 이제 가장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에 좀 큰 걸림돌이에요. 다른 것보다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캐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캐퍼를 지금 늘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좀 돌아서려면 한 2년 정도는 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춰주기 위한 캐퍼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영업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고요. 반면에 레베뉴 쪽을 보신다면 매출 쪽에서는 지금 계속 전년 대비해서 지금 지난 분기죠. 4월 30일 봤을 때는 이것도 한 47% 올랐는데 2분기 어제 발표한 것도 사실 레베뉴 실적으로 본다면 한 50%가 더 매출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 엔비디아하고 소프트웨어 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MD. 네.
또 항상 또 그래요. 엔비디아가 1등 하고 있으면 2등은 누구냐? AMD입니다. 그쵸. AMD 하시면 다들 그래요. 이 회사는 만년 2위다.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CPU도 이제 인텔에 의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 20% 점유하면서 2등이에요. 그다음에 GPU도 보통 이제 엔비디아가 한 70%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가 2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새로 이제 뜨는 그 이제 반도체 칩인데 FPGA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소자라는 거거든요. 이건 소자. 뭐냐면 요것 같은 경우도 사실 얘들이 또 2등이에요. 네. 그래서 다들 그래요. 아니 도대체 AMD는 왜 2등만 하냐. 2등 좋죠. 예. 그런데 올라갈 룸이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상품이 되게 다양화돼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이게 이제 강점입니다. 네. 그리고 설계하고 제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까지 돼 있는 이런 회사라 제가 이제 여드만 AMD 이제 회사를 좀 들고 나왔고요. 네. 어제도 이제 주가가 장외에서는 한 4%까지 올라왔는데 3.57% 정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가를 한 이 회사 같은 한 130달러 이상은 지금 일단 당분간 보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한 125달러 정도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당분간요. 근데 회사의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영업 마진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영업 마진이 보면 오퍼레이팅 마진이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CPU 쪽에서 장사가 좀 안 되죠, 사실은. GPU하고 이제 저희가 잘 아는 FPGA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는데 CPU 쪽이 매출이 좀 늦어져 갖고 사실은 이제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2분기에는 그 영업 마진 그 적자폭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올라오면서 CPU 쪽도 지금 커버가 되고 있고 GPU도 이제 계속 매출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AI 때문에 이제 FPGA 그쪽 소자 쪽 칩도 아마 매출량이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돼 갖고 AMD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엔비디아가 간다 그러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개 회사를 요즘 이제 뭐 다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올랐으면 그다음에 뭐야라고 했을 때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연관돼서 올라갈 수 있는 회사들을 한번 또 살펴보시면은 이제 시장을 조금 더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궁금한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 그 다음 차선책을 찾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는 이제 같이 가는 게 낫다라고 봐요. 이렇게 분산해서. 예,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엔비디아를 추가로 매수한다. 뭐 많이 갖고 계실 거잖아요. 네. 추가로 매수한다기보다는 뭐 좀 더 올라갈 때까지 팔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그 사이에 세컨티어들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세컨티어에 이제 분산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거 같아요. 그렇게 해놓으실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 전반적인 밸류 체인들을 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사실 좀 편하죠. 오늘 밤에 이제 물론 애프터마켓의 움직임들도 지금 보면 우리가 환호를 막 하고 있지만 오늘 밤에 모르겠어요. 뭐 축포를 또 팍 쏘아 올리겠죠. 엔비디아가 엄청 급등을 하겠죠. 지난번처럼. 맞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과 아니면 포모족 분들,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좀 엇갈릴 텐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해서 그렇죠. 네. 보유를 하는 게 낫죠. 보유하는 게 낫고. 그리고 새로 그쵸. 네. 진출하고 싶은 분들은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 조금 이제 세컨티어 쪽으로. 왜 이제 전반적으로 밸류 체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다 훑어보시는 게 더 투자할 때 재미가 있어요. 어제 살 거라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욕심을 내기보다는 만약에 그렇죠. 진짜 정말 엔비디아를 사고 싶으면은 뭐 비중을 좀 나눠서 분산 맞습니다. 투자하는 네. 방법 혹은 세컨티어 쪽으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게 또 엔비디아 실적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한 기업 뭐 스노우플레이크나 AMD까지 쭉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도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의 강한 반영으로 시장 상황이 좋았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굉장히 또 빅테크 종목들 전체적으로도 기분이 좋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국장에 강하게 반영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건 아니면 보유자 분들이건 오늘 모두 또 수익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